아이는 교육기관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한테 언어를 배우는데 왜 아이들이 말이 느릴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요즘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짧게나마 차에서 찍으려고 어떠세요? 괜찮나요? 오늘은 4세 친구들, 언어 발달이 느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3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생님들은 언어 발달이 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예전 몇 년 전보다 4세 친구들이 말하는 수준이 좀 낮긴 낮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언어 노출,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모양, 어른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아이의 언어가 느리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답니다. 단, 아이는 교육기관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한테 언어를 배우는데 왜 아이들이 말이 느릴까요? 이 점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게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도 예전에 영어 공부 많이 해보셨죠.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미국에 가서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내가 아는 단어, 문장을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말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텐데 똑같은 문장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도 언어 노출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어에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언어 노출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부모님들께서도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을 뿐더러 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물론 아빠와 엄마 두 분이 대화가 정말 많으세요. 수다쟁이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둘 끊임없이 이렇게 핑퐁핑퐁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 문장은 이럴 때 쓰는구나. 이런 언어의 유창성이 생기거든요. 직관적으로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대화는 비슷할걸요? 매일매일 밥 먹었어? 오늘은 뭐 먹을까? 아이가 이랬어, 저랬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부모님이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단어와 다른 유형의 문장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핑퐁핑퐁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을 아이에게 노출을 시키면 아이는 조금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시기를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에 일을 하는데 어떤 부모님은 지금 인원 제한이 4명인데 인스타나 이렇게 딱 보면 8명이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이 부모님은 위험한데 이렇게 놀러 다니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론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언어에 아주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더라고요. 남자 아이인데도 말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부모님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정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절대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키즈 카페도 안 나가고 지인도 안 만나고 친척도 안 만나요. 이런 아이들은 언어 노출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엄마의 언어를 듣기밖에 안 되잖아요. 핑퐁핑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언어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세 친구들이 언어가 많이 느리긴 했었어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코로나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이가 언어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친구분 좀 많이 만나세요.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가지 말고,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캠핑도 가시고 뭐 키즈 카페나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거 말고 지인, 친척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속에서 많이 언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엄마 옆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권유를 좀 드리는 쪽이에요. 기다리면 언어가 당연히 늘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4살 친구들은 5세까지 몇 달이 안 남았어요. 정말 지금이 이제 6월 말이고 7월이 돼가니까 정말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아이의 언어가 얼마나 발달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언어가 순식간에 확 느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살 친구인데 몇 개의 단어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5살이 됐을 때 5살 친구들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어머니께 센터를 권유를 해드려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다녀 보시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물론 이 아이가 발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돕긴 하겠지만 어머니도 조금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이다 생각하시고 다니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학원을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상한 곳, 내 아이가 뭐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좀 더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 놀 수 있도록 학원이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니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머님이 상담센터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는 해야 되고 또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시간과 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도 뭐 제 자녀가 센터를 다닌 적은 없지만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1월부터 신청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쯤에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알아보신다든지 열심히 네이버 검색을 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바우처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센터, 어떤 센터는 이제 바우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 달에 먼저 들어가서 돈을 조금 투자하고 계신다면 거기서 이제 어머니 신청 기간이에요 하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을 좀 드린다고 하면 선생님들 어떠세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과 정말 일관성 있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언어가 발달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엄마랑 상호작용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감사합니다.